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어림잡아 8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던 김민석의 수입과 지출 미스테리 일부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스테리는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스테리가 일부 해소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순전히 김민석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정빙자료나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김민석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민석의 최근 5년간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와 강연료를 비롯한 약간의 기타 수입을 포함해서 5억 원이 조금 넘었지만 김민석이 최근 5년간 지출한 금액은 6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2억 원대의 아들 학비를 비롯해서 무려 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팀이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8억 원의 출처가 어딨냐는 추궁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김민석은 마치 정당한 수익을 투명하게 처리해왔던 것처럼 강연료와 기타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민석의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을 확인해 본 결과 기타 소득은 62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은 어제 19일 어제 오후 JTBC 방송 5대0 라이브에 출연해서 최근 5년간 세비 이외에 5억 원 전후의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장이지만 팩트라면 자백입니다. 명백한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입니다. 김민석이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한 것은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 차이의 금액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조차 인정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뇌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래서 일단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정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총리로 임명이 되면 공직자 재산 등록 위반은 어떻게 깔아뭉개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은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고 또 출판 기념회를 한두 번 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연배 정도의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는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이외의 소득으로 몇 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두어 차례 했다면 몇억 원의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김민석처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끌어모았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배지를 다시 달고 출판 기념회를 했다면 정치적인 무게도 있으니까 적지 않은 돈을 수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민주당의 어떤 의원은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카드 결제기를 준비했던 의원도 있었고 어떤 의원은 지폐 개수기를 가져다 놓고 돈을 세기도 했다고 하니 최대한 끌어모으면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의원은 출판 기념회 이후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돈봉투채로 마대에 담아서 집으로 옮겨갔다는 말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김민석이 재혼 결혼식 부조금과 조의금, 출판 기념회로 5억 원 안팎의 현금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왜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았을까요? 장롱이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뭉칫돈을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집에 금고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장롱 속에 보관하면서 사용한다면 거기에 검은 돈이 섞여 들어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총액은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알죠. 그래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검은 돈의 종잣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용도라면 당연히 공직자 재산 등록 때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뭉칫돈이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징금을 완납했던 시점이 지난해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이었으니까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을 때 돈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징금을 강제 추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민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 가운데 9천여만 원만 상환하고 6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거액이 입금되면 한꺼번에 추징금으로 몰수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는지 어떻는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 몰수당할 위험이 있었다면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김민석이 11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이 2018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뭉칫돈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그 돈부터 상환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당초 차용증에 5년을 기한으로 했으면 2013년이 상환기한이었는데 상환할 생각도 하지 않고 빌려준 사람은 또 상환을 독촉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무총리로 지명되고 언론에서 수상한 차용에 대해서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모두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김민석의 자백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직 소명이 되지 않은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최소 6억 원이 넘는다. 이는 국민 눈높이에서 통상적인 수준이 명백히 아니다.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에서는 매년 누락해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더 결정적인 문제는 경조사와 출판기념회에 다녀간 수많은 사업가와 공무원, 후원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냈을까 하는 부분이다. 1억 4천만 원을 빌려준 강신성 씨 등 후원자들은 과연 얼마를 냈겠는가? 다 현금인데 아직 남아있는 돈은 없는가? 6억 원의 현금을 숨겨서 왔다면 다른 종류의 불법 정치자금과 섞였을 가능성은 없나? 출판기념회도 책은 한두 권 가져가면서 수백만 원 봉투를 주고 갔다면 정여세 탈루 등 많은 법적 문제가 뒤따른다. 6억 원의 현금 수익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허위 해명만으로도 이미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 즉각 사퇴하라.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은 인사검증 부실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석의 장롱사랑은 이재명과 너무나도 닮은 꼴이라는 점입니다. 이재명도 2019년 3월 자기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하고 또 그해 10월에도 5천만 원을 인출해서 2억 원을 장롱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돈에다 모친 조의금을 보태서 2년 후인 2021년 6월에 대선 후보 기탁금을 내는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재명의 주장입니다. 미스테리죠. 장롱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현금을 인출해서 장롱에 보관했다가 다시 비서들이 그 돈을 끙끙거리면서 들고 나가서 대선 후보 기탁금으로 입금시킵니다. 그냥 통장에 모셔뒀다가 계좌 이체하면 될 일을 굳이 집으로 가져왔다가 기탁금을 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롱에다 돈을 보관하는 것은 아마도 선수들만이 알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